뉴욕 증시가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기업의 M&A 호재가 이어졌지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컸습니다. 다우는 40포인트가량 더 내렸습니다. 코레일이 삼성물산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4조 원가량의 랜드마크 빌딩을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만의 노트북 제조업체인 콤팔사와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자 설계 생산, 즉 OD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면 1인당 1,500만 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쟁스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176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 대비 어제도 역시 약보합 정도는 선전했다고 보여지지만 기관 때문에 올랐다가 기관 때문에 내렸습니다. 장중 흐름을 본다면 역시 양시장 모두 다 전강 후약이었다라고 하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빠지는 것을 보고도 기관의 매수세 때문에 장 초반 1790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장 후반 들어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오면서 약보합에 꼬리를 내리는 양상이었었는데요. 특별히 기존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IT 자동차 업종에서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죠. 네,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67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480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 역시 기관의 매도가 양시장을 어제 모두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4월 연속 샀지만 기관의 200억대 정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어제 한 1원 정도 이상 빠지면서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좁게는 1180원의 보합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역시 아시아 증시에서도 먹구름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다가 기업의 실적 때문에 말이죠. 오후 들어서 결국엔 이 같은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그래도 대만 가권은 그럭저럭 잘 버텨줬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엔고가 또 덮쳤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제기가 됐거든요. 어제 일본 니케이 0.7%가량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간밤에 뉴욕이 또 반등을 못하고 사흘째 약세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안 좋은 지표가 있었느냐? 딱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M&A 재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경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며 또 내리막길을 걸고 말았습니다. 저희같이 뉴욕 증시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갈수록 증폭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23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39.21포인트, 0.38% 하락한 1174.4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4.33포인트, 0.4% 내린 1071.69로 나스닥 지수는 20.13포인트, 0.92% 떨어진 2159.63을 기록했습니다. S&P 지수는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 4월보다 12% 정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날 시장은 오전 한때 잇따라 전해진 대형 M&A 관련 소식들에 힘입어 7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14개가 하락했습니다. 네, S&P 500이 지금 12%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져 있는 1070포인트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기미가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전강 후약이었던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월가의 주요 화두인 M&A 재료는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퍼스널 컴퓨터 업체인 휴렉패커드가 기업 데이터 저장 장비 생산 업체인 3파를 1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업체인 델이 지난 17일 제시한 금액에 비해 33%나 높은 가격입니다. 3파를 둘러싼 본격적인 M&A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리파의 주가는 이날 44.62%가 올랐습니다. 반면 인텔의 주가는 1.11% 내렸습니다. 캐나다 비료업체인 포타시에 대해 BHP 빌리턴에 이어 중국의 시노캠, CIC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 최대 은행인 HSBC는 올드 뮤추얼의 네드뱅크 그룹을 7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SAB 밀러가 포스터즈 그룹을 109억 달러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M&A 규모는 총 1,72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M&A 규모가 2,85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M&A 재료가 인수업체들의 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가격이 적정한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을 때 M&A가 과연 좋은 재료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M&A 하면 보통 인력 구조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자, 이렇게 해서 M&A 약발이 안 먹혔던 뉴욕 증시. 그렇다면 지표가 안 좋은 게 나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밤에 나올 또 이번 주에 나올 지표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갈수록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현지 시간 24일 발표되는 전미 부동산협회의 7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빠질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월과 6월 각각 전월에 비해 2.2%, 5.1% 줄었는데 이번에는 감소폭이 12%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주말에 발표되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 더블디브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다는 한 시장 참가자의 표현을 빌려 전했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네요. 주택 관련 지표는 원래 세제 혜택이 끝나고 나서 난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제 주택 시장이 거의 고꾸러지는 급감에 또한 형용사들이 등장을 하니까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유가도 결국 주식 시장 흐름하고 비슷했네요. 장 초반에만 좀 괜찮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끝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도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72센트, 1% 떨어진 배럴당 73.1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개장 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값도 달러 강세로 인해 12월 인도분이 30센트, 0.02% 떨어진 온스당 122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값은 또 추가적인 숨고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일단은 열어두자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이학인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M&A 약발도 통하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둔화가 역시 더 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장 전망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 있는 최철원 대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고 했는데 외국인은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단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이제 기관이 등을 돌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1767포인트, 결국 1760선으로 후퇴했어요. 예, 아무래도 어제 시작은 좋았지만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나서 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을 했는데 기관에서 이제 돌아서 버리는 네. 예, 이런 수급의 엇박자가 나오면서 장이 좀 가지 못하고 약간 전강 후약의 시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네. 그렇게 강세장으로서만의
기대치를 가지기에는 지금의 수급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FOMC의 어떤 그런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해서 1720까지 맛을 봤다가 또 급하게 올라와서 지금 어제 뭐 1790에 대한 기대감까지 장 초반에 높여놓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물론 어제 결국엔 1760선을 일단은 일부 후퇴를 했지만 1800이 뉴욕 도움 없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아요. 예, 지금 원래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1800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 앞에서, 문 앞에서 지금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의 양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우리 국내 자력으로서는 1800포인트를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 전망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투자 심리에도 많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네. 1800까지 올라가기에는 외국인들은 물론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은 기관 쪽에서 얼마나 다시 한번 네. 예, 뭐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좀 하지 않고 기관 쪽에서 얼마나 더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놔서 매수에 네. 좀 가담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1800을 조금 더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는 네. 시점이 돼야지 우리 증시도 1800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한번 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디커플링 되면서도 뉴욕 증시 떨어져서 우리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왠지 찜찜한 네. 그래요. 뉴욕 증시가 같이 좀 뭔가 상승의 원동력이 돼준다면 1800에 대한 기대까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약간 찜찜한 그런 1800을 향한 그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 약간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펀드 환매도 좀 잦아드는 듯 했지만 주식형 펀드에서 다시 유출이 또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역시 어떤 그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는 강도가 좀 줄었을 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펀드 환매가 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1800 문 앞에까지 갔을 때 1800에 넘어갈 것 같은 시장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펀드 환매가 약간 주춤하는 이런 시장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력이 켜져서 장을 좀 이끌어갔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다시 1800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없어지면서 역시 1800은 어렵구나 이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실망에 대해서 네. 펀드 환매를 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기관에서는 매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여기다가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같이 돌아서게 되면은 아이고, 시장의 낙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공학계도 다시 매수대로 좀 전환이 됐고 네. 여기에 기관의 매물을 좀 받아내주는 그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네. 올라가는 쪽도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이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조금 덜해지면서 강하게 사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이 좀 같이 따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문제 어제 1760선까지 왜 떨어졌나 부분을 그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죠. 역시 업종별로 굳이 따지자면은 수급 자체는 어떤 기관의 매도, IT, 자동차를 기관이 1000억 가까이씩 다 뭐 이상씩 팔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지수는 뭐 많이 움직여봤자 10포인트 움직이는 상황인데 네. 종목 특히 섹터별로 보시면은 많이 시장에 좀 투매가 나오면서 혼자 좀 많이 빠져버리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우실 텐데 어제 보시면 IT 대형주 IT하고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빠지는 거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불안하구나, 수급상 많이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오실 텐데 네.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뭐 상반기 때 주도주로 왔었던 종목들인데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하단으로 좀 약간의 이제 뭐 지지선으로 좀 봤었던 이런 가격대를 좀 깨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LG 네. 디스플레이 뭐 35,000원 깨지고 네. 하이닉스 22,000원 깨지고 이렇게 어제 보면서 지지선들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종목들이 좀 나와서 네.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네. 예,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또 빠진다. 예. 그러면은 설마요. 이제는 완전히 시장에서는 물러나는 그런 종목들. 지금 뭐 마지막 저항 지지선을 좀 지켜주면서 끝까지 좀 들고 버텼던 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런 지지선들이 어제 깨졌는데 오늘 또 빠진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이제는 손절을 들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손절을 하게 되면 차라리 더 밑에서 잡아서 네. 올라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예, 네. 그렇게 한번 전략상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지금 특히 어제 뭐 종목별로 등락이 좀 컸다고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지금 수급이 특히 악화되면서 종목 낙폭이 장중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 이상씩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빠르게 손절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지금 시장 여건상에서는 맞는 전략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너무 좀 고집을 피우시지 마시고 종목이 아니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빨리 마음이 좀 아프지만 손절을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IT 자동차, 지금은 아프지만 최후엔 웃을 수 있다. 일단은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전문가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인지 이런 주문도 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루만질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워낙 네. 기다리고 시간도 좀 오래 됐었고, 네. 지금, 아쉬워서 들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이, 설마 이 종목이 더 빠지겠나 그랬는데 어제 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거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오늘 느낌이 장 초반에 빠져서 잘났는데 후반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하고 외국인들이 사봤자 지금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더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마이너스 뜨게 되면 좀 손절을 좀 하셨다가 네. 나중에 수급이 좀 풀리는 거 보고 그때 그냥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낫지 네.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T 자동차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과감하게 손절매, 그리고 밑에서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일 때 이제 잡아 올리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수급이 붙으면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네. 때문에 지금 일단은 플러스 난 것들은 수익을 좀 실현해 놓고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1800에 조금 자력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좀 가지 않으면은 종목들이 좀 간다고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잘 사셔가지고 이익이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종목들이 보시면은 시장의 종목들이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계속 그래도 범위 안에 섹터 안에 포함이 돼 있다가 하나씩 종목들이 좀 낙오되는 종목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OCI 같은 경우는 정말 날아가는. 예, 지금 OCI, LG화학 그리고 예. 건설 그리고 지유사 테마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종목 섹터 내에서 있었던 현대제철이 좀 낙오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장중에 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올라가는 주도를 해왔던 이런 업종 내에서 하나하나씩 종목이 좀 떨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져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손절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가는 종목들만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같이 한번 참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화학이라든가 혹은 그래요. 어제 또 많이 올랐으니까 건설 얘기도 여쭤보죠.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은근히 티 안 나게 올라온 건 아니고 대놓고 티나고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특히 현대건설이 다시 7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어제 GS 대림산업 이런까지 다 올라왔는데 네. 지금 시장의 섹터는 분명히 한 세 가지 섹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주사 섹터하고 네. 그리고 화학주, OCI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예. 그리고 이런 LG화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건설주. 네. 건설주들이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낙폭과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수주 자체는 해외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액 정도 커버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국내 자체의 리스크가 아직 100%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 다시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먼저 좀 조정을 크게 받아 있었다가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후발대로 좀 종목이 올라오는 거 살펴보시면 대림산업이나 GS건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고점 다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굳이 다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조금 후발주자들. 후발주자 이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 보시고 그러시면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한 번 더 사보셔도 되는 포인트에 있으니까 건설주 섹터 내에서는 GS나 대림산업 한번 관심 가지시고 매매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었던 지난주에 사실 기관하고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으로 S&T 중공업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딱 매수해서 2만 원 가까이 목표가 실현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좋은 거 일단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차트상 우상향 가는 종목들 옆으로 기거나 박스권에서 변동성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굳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종목 선별 기준에서 수급을 가장 먼저 보시고 네.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저는 삼성 테크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큐리티 사업 정도에서 실적이 계속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나 바이오 장비 이런 쪽 삼성 그룹 내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신규 사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삼성 탈레스 지분 인수하면서 방산 쪽에서의 성장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도 S&T 중공업도 방산에 대해서 네. 약간의 방산업체인데 삼성테크인도 지금 방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지금 보안 시장 지금 시큐리티 산업 자체가 지금 네. 국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거리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좀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CCTV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차트가 우상향하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 네. 지금 종목들이 괜히 내 종목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에서만 그냥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시장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종목들이 고점을 벗기면서 좀 가는 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제가 어제 미국 해외 증시가 좀 빠지고 미국 증시 좀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네. 어제 종가가 11만 7천 원인데 매수 단가는 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근데 요즘에 문제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잡아주시잖아요. 네네.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오늘 네. 매수가도 조금은 어제 종가보다 떨어질 것이다. 사실 네. 그렇게밖에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지만 이런 종목이 또 더 가듯이 시초가도 더 뛰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제 보합권에서는 잡아볼 가능성이 잡아볼 생각은 가도, 네. 있겠지만 굳이 갭으로 떠버리면은 잡기가 조금 부담되시고 저도 이제 꼭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예.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쪽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사기는 사보겠지만 굳이 높게까지는 사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보합이나 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 아무래도 고점을 제가 벗기면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전고점이 11만 9천 원인데 제가 일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한 만 원 정도의 상승폭은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아서 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매물대하고 60일 이평선이 머물러 있는 10만 8천 원권이 깨지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하회하지 않고 올 연초부터 네. 쭉 올라왔던 이런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60일 이평선에 닿으면 다시 반등 주고 이렇게 해서 저점을 올리는 종목이라서 네. 60일 이평선인 10만 8천 원권이 깨지면은 손절을 네.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왠지 손절하고 그럴 분위기는 절대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 수급도 탄탄한 삼성 테크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정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현대건설, 현대증권 종목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대건설 M&A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현대건설이랑 현대증권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인데, 현재 수익 중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A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치면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차 목표가에 한 5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달성할 현대건설, 그리고 이미 1차 목표가 달성한 현대증권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좀 얘기 나눠볼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언급드릴 뉴스는 건설주 반등 지속될까라는 어제 기사가 떴고요. 네. 요즘 시장 조금 좋지가 않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자동차주들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서 네. 시장의 주체가 과연 뭘까, 시장을 이끄는 부분이 섹터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지주사나 건설주들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한 2-3% 정도 전 종목들이 다 넘나드는 상승을 보여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뉴스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건설주 관련된 뉴스를 찾아봤고요. 종목도 건설주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건설을 언급해 드렸는데 현대건설은 건설주 중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M&A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먼저 치고 나갔었죠. 근데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는 종목이 이제 대림산업이랑 GS건설이 눈에 띄어서 대림산업이랑 GS건설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 조금 후발주자로 이제 조금 더 갈 것 같은 대림산업하고 오늘 GS건설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두 종목이 많은 전문가 입에서 좀 오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대림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두 종목 언급드릴 때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두 종목 지금 다 후발주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했습니다. 거의 4-5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급을 드리는데 두 종목 다 오늘 크게 사실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예상을 합니다. 많이 올라가면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한 2-3일 정도 받을 것 같은데 2-3일 정도 후부터 매수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림산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같은데요. 건설주의 정부 대책 기대 모멘텀이 있겠고요. 대림산업만의 포인트로는 이제 미분양 소진과 SOC 지분 매각으로 하반기 현금 흐름이 이제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해외 수주 가능성도 있겠고요. 우선 매수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74,000원 이하에서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가가 지금 딱 74,000원이네요. 73,900원, 74,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초가에 한 매수 가능 금액의 한 20% 정도만 저는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20%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1차 목표가가 78,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78,000원까지는 20% 자금 갖고만 하시고 1차 지금 제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정 받을 때 다시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72,000원 정도나 더 많이 조정받는다면 7만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6,500원, 한 21선과 60일 이평선 근처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78,000원, 그리고 추세가 괜찮다 싶으면 2차적으로 8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GS건설 역시 투자 포인트는 다 비슷합니다. 건설주가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GS건설도 역시 선택을 했는데 GS건설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다른 아까 대림산업보다 좀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해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GS건설 역시도 시초가는 오늘은 조금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20%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85,500원 정도
지금 또 시초가를 보겠는데요. 네, 85,500원 정도 눌릴 때 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절가는 77,500원, 역시나 21선과 61선 거의 모여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가격대에서 선절을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1차 85,000원, 그리고 2차는 87,000원, 3차 92,000원. 네, 그렇게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 85,000원, 2차 87,000원 짧게 잡았는데, 네. 요즘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지금 약간 시장이 애매하거든요. 오르면 크게 오를 수 있는데 또 급락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주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대림산업보다는 강하다라는 거. 대림산업은 거의 기관이 지금 사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건설주 두 종목 대림산업과 GS건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4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한 40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렸는데 무엇보다 지표가 안 좋은 것이 딱히 없었는데도 특별히 좋았던 M&A 재료가 많았음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낙폭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인상마저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장 글쎄 어제 좀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었고 또 초반에는 강했었지만 오늘은 초반부터도 글쎄 강하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장이 쉽게 살아나리라는 생각이 지금 분위기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 안 좋은 지표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 일단 오늘 우리장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한 4포인트가량 빠져서 1760선대 초반 정도. 네, 곧바로 1760선 아래쪽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HTS가 약간의 시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1760선 밑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한 1포인트가량의 상승세는 유지가 되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지금 시총 한 10위 이상의 종목들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빼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지주회사 LG는 1%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IT 가운데 유일하게 좀 선전했다고 보여진 종목이었는데 오늘 함께 내리는 모습. 어제 현대제철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대장주 포스코도 역시 한 1% 정도 내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LG화학도 어제는 내렸고 오늘도 또한 내림세. 일단은 한번 좀 숨을 크게 고르고 갈 모양입니다. 은행주들이 쉽게 못 살아나고 있는데 말이죠. 신한지주는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이 참 견주한데 조용조용하면서 견주하죠. 오늘은 조선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에 약간의 매수세가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4%나 4%대나 밀렸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오늘 현대차에는 반등의 조짐이 있지만 모비스는 낙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점 역시 조금 찜찜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보합권이고요. KB금융은 지금 사상 최저가에 거의 오늘 아침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빠져서 47,800원까지 내려오네요. 지주회사 LG는 계속해서 수급이 좋아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1% 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이라 보여지고요. 어제 꽤 많이 빠졌었던 LG전자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22,000원 트라이가 다시금 나오면서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더불어서 어제 한 4% 가까이나 깊숙하게 빠졌었던 LG디스플레이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듯 싶습니다. 오늘 더 빠지는군요. 33,0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아차에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아직 모비스에는 그런 조짐이 안 보여지는 것이 완성차 자동차 업체 내에서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듯 보입니다. 롯데쇼핑이 1% 이상 밀리고요. 우리금융 역시 신한지주, KB금융과 더불어서 은행 쪽 다 오늘 분위기 별로입니다. 삼성물산이 그나마 강보합으로 6만 원은 지키고 있는데요. OCI가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 또 한 2% 가까이나 초반부터 오르네요. 376,500원. 정말 얄밉도록 신고가를 혼자서만 내고 있습니다. 어제 6%, 오늘 2% 초반만요. 한 이틀 연속 벌써 한 8%나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반등을 할 줄 모르고요. 현대제철이 걱정입니다. 어제 6% 급락이어서 오늘도 역시 더 밀리는 양상. 삼성 SDI가 그나마 2% 가까이 반등 주네요.
네, 지금 1760선 초반, 코스닥은 아직까지 하락 반전 되지 않고요. 일단 양시장 조금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봐야겠죠. 전문가 전화 연결할 텐데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은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더 낙폭이 커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어 보여 좀 걱정입니다. 일단 지수도 1700 지금 60이 위태롭네요. 네.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증시가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열린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8포인트가량 하락하며 1760선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1.07포인트가량 오르며 시장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운상비 업종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금속, 증권, 유통,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현대차가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건설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주 정도, 그리고 어제 반등이 좀 깊었었던 일부 자동차 종목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일단 오늘 같은 장 밑에서 역시 1760 깨지니까 개인들이 조금 달라붙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기관도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서는 어떤 지금의 어떤 낙폭을 만회하기도, 또 1800을 얘기하기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역시 뉴욕장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 보면은 한 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이틀 하락하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하면은 사흘째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다 오늘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비해서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종고점에 이제 근접한 이후 오늘까지 사흘째 하락하는 등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당장 국내 증시가 이제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며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2, 4분기 GDP를 비롯해서 대부분 기존보다는 둔화된 양상을 좀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대한 경계심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등 그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 수 있고요. 또 지난 7월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탄력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코스피가 1700선 이하로 떨어지며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된 중기 박스권을 회귀하기보다는 당분간은 1700선을 저점으로 그리고 고점을 1800선을 고점으로 한 단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최고치를 이제 단기 고점으로 설정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쭤봐야 될 게 두 가지로 갈리는군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쪽은 어느 쪽인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가 들어갈 쪽은 어느 쪽인지 말이죠. 네, 먼저 이제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일 경우 이제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서 금융, 그다음에 IT, 자동차 이런 업종군을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면서 저가 매수의 길을 노리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경기를 감안하면 내수 유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용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내수 경기가 차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소비 지원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위 중국 관련 내수들의 부각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주 중에서도
건설 업종은 그동안 주가와 실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글로벌 각국별로 에너지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그린 에너지 관련주와 기존 전력망의 I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할 만한 쪽은 내수 쪽의 건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정도다 얘기하셨고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에는 저가 분할 매수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상황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낙폭이 한 7포인트 정도 1760에 아주 간신히 지금 턱걸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개인밖에 사지 않고요. 양시장 모두 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어제 바통 좀 줬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바통을 개인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도 400억가량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출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선물로 자리를 옮겨서 배신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환율 보합 정도로 끝이 났었지만 지금 뉴욕 외환에서 보니까 엔화, 달러화 모두 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가 얼마나 뛰었고 오늘도 얼마나 뛰면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밤사이 그 경기 둔화 우려에 NDF 시장에서 달러 원 한 1개월물은 죄송합니다. 약 2원 상승한. 네. 아이고, 예. 네, 충분히 기침을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 뉴욕 외환시장에서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엔 개입을 일단 좀 늦출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요. 뭐 해도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때문에 어쨌거나 일본 정부 개입이 조금 좀 완화될 수 있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엔화가 다시금 강세를 띄었거든요. 지금 뭐 85엔대에서 굉장히 좁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달러와도 덩달아 지표 우려 때문에 좀 강세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뛰었는지 지금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NDF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2.15원 상승한 1,186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 원 환율은 5.10원 상승한 1,187원에 개장해서 현재 380원대 중후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엔화 개입 우려 완화 때문에 달러화 대비 엔화가 7주의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엔 개입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말이죠. 지금 가능한 겁니까? 못해서 못하는 건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엔화의 초강세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의 고평가는 일본 수출 둔화와 디플레를 강화시킬 수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과거 2003년부터 2004년 초까지 35조엔 가까운 매도 개입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대규모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2005년 초까지 강세를 지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과거 개입 실패의 경험이 있고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개입 실패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원하고 있어 여타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 유동성 추가 공급이나 시장금리 억제 등의 간접적인 개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상단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볼 수 있겠습니까? 1,190원. 쉽게 뚫릴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상승 우호적인 대외 여건에도 달러 원 환율은 상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박스권 흐름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펀더멘탈과 외인 채권 매수 관련 매물 그리고 업체 내고 등이 상단을 단단하게 제한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유로존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 속에서 유로원 숏포지션 플레이도 기대되고 이도 환율의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일 유로화와 증시 약세 분위기 속에서 매물 소화해가면서 1180원의 지지력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은 어제 정말 나흘 만에 아주 소폭 조정 내지는 숨 고르는 그런 장세가 있었었는데, 국채 입찰도 별로 잘 되지 못했고, 외국인들도 국채 선물에서 일단은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채권 시장 정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일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국고 20년물 입찰 부진 등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전 영역에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예, 밤사이 전일 장 마감 후에 현물 금리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네틱 하락한 111.91포인트에 개장하였습니다. 국고 3년물 기준으로 현재 금리가 3.6%에 임박하면서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관의 손절성 환매수와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동반 유입되면서 장중 가격 하락폭도 극히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 등의 대외 지표를 제외하면은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수급 장세 영향에 캐리성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국채 선물의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2.6% 선에서의 저항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국채 선물의 저평가도 거의 해소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소멸되고 있어서 기관 환매수 유입으로 시장 미결제가 고점 대비 2.7만 계약 감소됨에 따라 반등 시에는 국채 선물의 가격 상단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캐리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되겠지만 일단은 기간 조정 양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반등도 세게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채권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출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시장 영향 탓으로 지금 1760이 안 된 1757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겨우겨우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곧 하락할 분위기입니다. 0.1포인트, 2포인트 정도만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모두 다 빠져나가네요. 오늘 같은 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 주의 정중심에 서서 좀 커다란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M&A 재료도 많았었고 정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아주 초대형 규모의 M&A였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나오지도 않은 지표를 먼저 우려하면서 약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쉽게 반등을 못하는 건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M&A 재료, 이른바 전가의 보도입니다. 네. 증시에 있어서 좀 없나 싶을 때 그냥 M&A 재료 하나 나오면은 그 M&A가 과연 주가를 올릴 만한 기업 가치를 갖다가 키울 만한 그건지를 떠나서 일단 증시가 힘을 받곤 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M&A 재료도 통하지 않았고 초반에 제법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다가 네. 이렇게 밀려났다는 것이 참 아쉽죠. S&P 지수 제가 보내드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S&P 일간 차트 S&P 500 일간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요. 우선 우려되는 바는 네. 어제 장 마지막 흐름이 캔들이 이제 결국 음봉이 났는데, 하락세로 가면서 음봉이 났는데 위로 꼬리가 길게 달렸죠. 예. 위로 꼬리가 길게 달린 데다가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해서 251선 이르기까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위에 가 있고, 네. 주가 레벨 자체가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전형적인 약세장의 진입을 갖다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경제 지표 없었고, 어떤 실적도 없었는 가운데, 결국 뉴욕 시황이 이렇게 설명이 궁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 M&A 재료도 희석시켜버렸다. 뭐 이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큰 흐름으로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에 불쑥 솟아오른 머리, 그리고 오른쪽에 어깨 했는데, 이 어깨가 약간 좀 기형적인 어깨죠. 어깨가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 가능성,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만큼 뉴욕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이 못 가는 주식인 걸 아니까 저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가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요. 유가가 지금 WTI 선물 가격으로 지금 차트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지금 꽤 하락세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죠. 우상향 하는 추세선, 금년 5월 하순부터의 유가 랠리, 한 배럴당 한 64불대에서부터 한 83불까지 꽤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한 73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게 72불도 깨진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흐름이죠. 시장이 그냥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한 72불 정도에서는 또 어떤 기술적 반등도 기대는 되고 합니다만, 유가라든지 비철금속 가격, 곡물 시장은 지금 좀 예외입니다만, 그쪽도 이른바 유동성 장이죠. 돈질러 가고 있는 장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원자재 시장 쪽도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유로엔 차트입니다. 달러엔 유로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엔 차트를 갖다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주목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유로엔이 떨어진다. 즉, 유로엔 환율이 하락을 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 하는 것은 항상 그때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텀블링과 같이 어우러져 왔다는 얘기죠. 엔캐리 청산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한 107엔 정도, 이것이 지금 전 저점을 형성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로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또 달러엔 환율도 떨어진다면은 이것은 이제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외환시장을 설명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유로달러가 떨어진다, 유로 약세, 달러 강세. 그러나 달러엔 환율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 엔화 강세라는 얘기죠. 그런 좀 엇갈리는 그런 재료인데,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85엔의 공방이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현 시세는 85.10엔 수준인데, BOJ가 85엔을 갖다가 막지 않을까 하는 개입 변개감이 이렇게 시장에서 좀 강하게 형성돼 있고, 일본은 지금 이게 개입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섣부른 개입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계속해서 어떤 침묵을 지키면서 개입 경계감만 고조시키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분위기는 오늘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85엔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달러엔이 이제 굉장히 약세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가 지금 9,000을 갖다가 잠시 깼다가 지금 현재는 9,002포인트 다시 회복하고 하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유럽은 어제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글로벌 증시 뒷심이 굉장히 딸리고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엔화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이 상대적으로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배럴당 82달러 선도 깨질 수 있다. 좀 또 달러 강세 뒤에는 더 큰 엔화 강세가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인 특히나 이머징 마켓, 우리 증시 쪽으로 돈이 향후에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일단 선진 증시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들은 굉장히 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도 나름대로는 1780 근방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또 좀 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다시금 1800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짱대 높이 뛰기로 치자면은 우리 8월 초에 1차 시기에서 그냥 1800 바를 건드리고 떨어졌습니다. 못 넘었는데 이제 2차 시기죠. 근데 2차 시기는 지금 조금 오히려 1차 시기 때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점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거 인정하고, 이머징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서 좋다. 그 중에서도 또 이머징 중에서도 우리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더 튼튼하다 하는 부분 인정을 하고,
지난주에는 급등도 없었지만 급락도 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결국 또 이렇게 제가 끄었던 것들 오늘 차트를 못 보내드렸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우상향하는 두 개의 선 가운데 아래쪽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 사실상 이 장은 어떻게 보면은 1800이 쉽지 않다는 걸 썼다가 확인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글쎄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도 같이 털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주변 정치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1800 회복 갖다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증시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탄탄한 지지선들이 많이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갖춰진 그런 장이라서 급락에 대한 어떤 우려는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만, 안 빠진다고 버는 건 아니니까요. 올라줘야 버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여의치 않다 하는 거 지금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가는 놈은 계속 가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저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 마켓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도 일단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도 미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까지 지금 굉장히 초강세라 일단 주식 시장이 한동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장대 높이뛰기 뛰는 것을 조금은 미뤄두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지. 힘이 좀 딸리니까 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얘기 앞선 코너에서도 다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 짓죠. 세상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즉,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채권 시장에 돈 많이 몰려온다. 세상이 다 알아버렸으면 그거 갖고는 돈 안 됩니다. 채권 시장 기웃거리는 것도 이제 그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주식도 채권도 답이 아니고 일단은 쉬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지금은 안 잃는 게 버는 겁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게임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 판에서 일단 빠지는 것도 나중에 돈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코스피 다시 한번 보죠. 1750이네요. 지금 60선도 좀 위태롭다 해서 살짝 깨진 것만 보고 이진우 센터장님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왔는데, 개인들이 사는 것과 무색하게 지금 개인들이 사는 것 갖고는 지금 방어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매물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런 날 지금 코스닥까지 하락 반전이 됐고요. 개인과 함께 코스닥 배팅이 아주 살짝 지금 입질 배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00 지금 50한 2포인트 정도로 올라오는데 1760선 공방에서 1750선 지키기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 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